2026년부터 국민연금은 가만히 있으면 손해보게 바뀝니다. 모르는 순간 당신 연금은 이미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영상 넘기시면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왜 그때 아무것도 안 했지 이 말 본인이 하게 됩니다. 요즘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시죠? 국민연금 이대로 받아도 괜찮은 걸까? 차라리 빨리 받는 게 낫지 않나? 2026년부터는 이 생각 하나로 노후가 갈리는 구조가 됩니다. 보험료는 올라가는데 받는 방식은 더 복잡해졌고 선택 한 번 잘못하면 그 손해가 평생 고정됩니다. 실제로 남들 다 받는 대로 받으면 되겠지. 이 생각으로 움직였다가 창구에서 계산 결과 보고 말문 막히는 분들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설마 내가 손해볼 줄은 몰랐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요. 모르면 손해보는 게 정상인 제도로 바뀝니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가장 크게 잃는 구조입니다. 더 무서운 건 손해가 한 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달 조금씩 눈치 못 채게 여러분 연금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제대로 알고 선택한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인데도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는 나중에 알아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국민연금이 왜 위험한 해가 되는지, 조기 수령이 왜 함정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이 영상은 중간에 끊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본 사람과 지금 넘긴 사람의 노후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투자하는 단 30분이 여러분의 10년 노후 자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가장 큰 손해가 터지는 함정 3가지인데요. 이거 모르시면 정말 억울하게 손해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함정은 가입기간 9년 11개월에서 중단해서 수급권을 완전히 상실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왜 함정이냐면요.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내셔야 받으실 수 있거든요. 9년 11개월 내셨으면 딱 한 달만 더 내시면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이제 그만 내야지 하고 중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내신 보험료는 다 날아가는 건 아니고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는 있는데 연금은 평생 1원도 못 받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9년 11개월 동안 보험료를 총 3천만 원 정도 내셨다고 해볼게요. 반환일시금으로 받으시면 그 3천만 원에 이자 붙여서 3,50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딱 한 달만 더 내셔서 10년을 채우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65세부터 평생 매달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가입기간 10년이면 금액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는 받으실 수 있거든요. 10년만 받으셔도 3,600만 원에서 6천만 원인데 20년 받으시면 7,2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딱 한 달 모자라서 이걸 다 못 받으시는 거예요. 실제로 작년에 대구에 사시는 정민수 씨라는 분이 이런 경우였는데요. 이분이 59세까지 직장 다니시면서 국민연금 꼬박꼬박 내셨습니다. 그런데 가입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9년 10개월이 나온 거예요. 왜 그랬냐면 중간중간 실업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에는 보험료를 안 내셨거든요. 정민수 씨가 나 거의 10년 다 채웠네. 이제 그만 내도 되겠다 하고 60세 되시면서 그냥 중단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65세 되셔서 연금 받으려고 국민연금공단에 가셨는데 공단에서 선생님 가입기간이 9년 10개월이라서 수급권이 없습니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민수 씨가 얼마나 억울해 하셨겠어요. 딱 2달만 더 내면 되는 건데 왜 그때 아무도 안 알려줬냐고 하셨는데 이건 본인이 알아서 챙기셔야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함정은 2026년 보험료율 인상을 몰라서 준비를 안 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뭐가 함정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보험료가 올랐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릅니다. 0.5% 오른 거니까 별로 안 오른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금액이 꽤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이 300만 원이신 분이 계시다고 해볼게요. 작년까지는 300만 원의 9%인 27만 원을 보험료로 내셨습니다. 직장 가입자시면 회사랑 반반 부담하시니까 본인은 13만 5천 원 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300만 원의 9.5%인 28만 5천 원을 내셔야 합니다. 본인 부담은 14만 2,500원이니까 작년보다 7,500원 더 내시는 겁니다. 한 달에 7,500원이면 1년이면 9만 원이에요. 그리고 2027년에는 10%, 2028년에는 10.5%로 매년 0.5%씩 올라가 2033년도 13%에 이르게 되면 300만 원의 13%는 39만 원입니다. 본인 부담이 19만 5천 원이니까 지금보다 5만 2,500원을 더 내시는 거예요. 한 달에 5만 원이면 1년에 60만 원 넘게 더 내시는 건데 이걸 미리 알고 계셔야 가계 예산을 짜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계시다가 갑자기 보험료 고지서 받으시고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지역가입자시면 회사가 반을 부담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전액 다 내셔야 하니까 부담이 더 크실 겁니다. 300만 원에 9.5%면 28만 5천 원을 다 내셔야 하는데 2033년에는 39만 원을 다 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 인상을 미리 알고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이미 계속 가입을 몰라서 60세에 가입이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60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60세 되면 자동으로 가입 자격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60세 됐을 때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 못 받으시는 겁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이미 계속 가입이라는 제도인데 60세부터 65세까지 5년을 더 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아시는 분이 정말 없으세요. 그래서 60세 되면 이제 국민연금 끝났구나 하고 그냥 중단하시는데 나중에 65세 되셔서 연금 받으려고 하면 가입기간 부족으로 수급권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9세까지 9년을 내셨어요. 60세 되면 자동으로 가입 종료되는데 이때 이미 계속 가입 신청하시면 65세까지 5년을 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가입 기간이 14년이 되니까 연금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도를 모르면 9년에서 끝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계속 가입은 60세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1년이 지나버리면 신청 자체를 못하세요. 실제로 광주에 사시는 한미숙 씨라는 분이 이런 경우였는데요. 이분이 프리랜서로 일하시면서 국민연금을 내셨습니다. 59세까지 내신 게 8년 반 정도 됐는데 60세 되시니까 더 이상 고지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미숙 씨는 60세 되니까 자동으로 끊긴 거구나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가 65세 되셔서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신청하러 가셨는데 공단에서 가입 기간이 8년 6개월이라서 수급권이 없습니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미숙 씨가 그럼 60세부터 65세까지 더 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하고 물어보시니까 공단 직원이 네, 이미 계속 가입 신청하셨으면 5년 더 내서 총 13년 반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신청을 안 하셨네요.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미숙 씨가 왜 그걸 미리 안 알려줬어요? 하고 억울해하셨는데 이것도 본인이 알아서 신청하셔야 하는 거거든요.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입기간 9년 11개월에서 중단하면 수급권 상실, 2026년 보험료 인상 몰라서 준비 안 하면 가계 부담 증가, 이미 계속 가입 몰라서 60세에 종료되면 10년 못 채울 수 있다. 이 세 가지 함정만 피하셔도 큰 손해는 없으실 겁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오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해들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 안 하시거나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신지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오해는 10년만 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입니다. 이거 정말 많이 착각하세요. 국민연금은 10년만 내면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10년 내시면 받을 수는 있는데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10년을 채우셨어도 나이가 안 되면 못 받으시거든요. 국민연금은 일정 나이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이 나이가 출생연도에 따라서 다 달라요. 1953년부터 1956년생은 61세, 1957년부터 1960년생은 62세, 1961년부터 1964년생은 63세, 1965년부터 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70년생이신 분이 지금 55세인데 가입 기간이 10년이라고 해볼게요. 나 10년 채웠으니까 이제 받을 수 있겠네 하시면 안 됩니다. 1970년생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아직 10년을 더 기다리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10년을 채우셨어도 반환일시금을 받으시면 연금 수급권이 사라집니다. 반환일시금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이자 붙여서 한꺼번에 돌려받는 겁니다. 60세가 되셨는데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이상이신 분도 본인이 원하시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환일시금을 받으시면 그 순간 연금 수급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역시 연금으로 받을 걸 그랬나 하고 후회하셔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년만 내면 무조건 받는다가 아니라 10년 내고 나이가 되고 반환일시금 안 받으면 받을 수 있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국민연금은 60세부터 받는다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오해하세요. 국민연금은 60세 되면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옛날 기준이에요. 예전에는 60세부터 받으셨는데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급 나이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60세부터 받을 수 있어 하고 착각하시는데 본인 출생연도를 확인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1965년생이신 분이 지금 61세가 되셨다고 해볼게요. 이제 61세 됐으니까 국민연금 신청해야지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가시면 공단에서 선생님은 1965년생이라서 64세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60세부터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항의하셔도 소용없어요. 법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요. 물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시면 60세부터 받으실 수는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액이 되는 겁니다. 1965년생은 정상 수급 나이가 64세니까 60세에 받으시면 4년 일찍 받는 거잖아요. 4년 일찍 받으면 연 6%씩 4년이니까 24% 감액됩니다. 그래서 100만원 받을 사람이 76만원만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60세부터 받는다고만 알고 계시면 나중에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조기 수령하면 조금만 줄어든다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이에요. 많은 분들이 조기 수령하면 좀 깎이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깎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조금이 아닙니다. 1년 일찍 받으면 6% 감액, 2년 일찍 받으면 12% 감액, 3년 일찍 받으면 18% 감액, 4년 일찍 받으면 24% 감액,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액입니다. 30%가 조금인가요? 100만원 받을 사람이 70만원만 받게 되는 건데 30만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한 달에 30만원이면 1년이면 360만원, 10년이면 3,600만원, 20년이면 7,200만원입니다. 이게 조금인가요?
그런데 이걸 조금 줄어드는 정도겠지 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실제로 울산에 사시는 이영수 씨라는 분이 이런 경우였는데요. 이분이 60세 되시자마자 조기 수령 신청하러 국민연금공단에 가셨습니다. 이영수 씨는 5년 일찍 받으면 좀 깎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5년 동안 돈을 받는 거니까 이득이지 하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공단 직원이 선생님, 5년 일찍 받으시면 30% 감액됩니다. 이영수 씨가 30%요? 그럼 100만 원 받을 걸 7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하고 깜짝 놀라신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이 깎일 줄은 몰랐는데 하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영수 씨는 다행히 신청 전에 알고 포기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신청하시거든요. 신청하고 나서 첫 달 연금 받으실 때요? 왜 이렇게 적게 나왔지? 하고 놀라시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한번 조기 수령 신청하시면 취소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줄어든다는 착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네 번째 오해는 퇴사하면 국민연금 자동으로 끊긴다입니다. 이것도 많이 오해하세요. 직장 다니시다가 퇴사하시면 이제 회사 안 다니니까 국민연금도 자동으로 끊겼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퇴사하셔도 국민연금 가입자 신분은 유지됩니다.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는 거예요. 다만 본인이 직접 신고하셔야 보험료 고지서가 나오고 신고 안 하시면 고지서가 안 나오니까 끊긴 줄 착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가입자 신분은 그대로인데 보험료만 안 내고 계신 거라서 미납으로 쌓이는 거예요. 미납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 안 되니까 나중에 손해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시다가 55세에 퇴사하셨어요. 퇴사하실 때 가입 기간이 8년이었는데 이제 국민연금 끊겼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겠네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60세 되셔서 그동안 5년 지났으니까 가입 기간이 13년 되었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건데 실제로는 8년에서 그대로예요. 퇴사 후 5년 동안은 미납이라서 가입 기간에 안 들어간 겁니다. 이걸 모르고 계시다가 나중에 알고 나서 그럼 그 5년 동안 신고하고 냈으면 13년 채울 수 있었을 텐데 하고 후회하셔도 늦는 거예요. 그래서 퇴사하시면 반드시 지역가입자 전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2026년 보험료 인상으로 손해만 본다입니다. 이것도 착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보험료가 9%에서 9.5%로 올랐으니까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료만 오른 게 아니에요. 받으시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소득 대체율도 올랐습니다. 2025년에는 소득 대체율이 41.5%이고 2026년부터는 43%로 상향됩니다.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뭐냐면 본인이 평생 번 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 대체율이 높을수록 연금을 더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0.5% 올랐지만 받으시는 연금도 늘어난 겁니다. 물론 보험료가 계속 올라서 2033년에는 13%까지 오르니까 부담이 되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만큼 받으시는 연금도 늘어나니까 손해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2026년 이후에 내시는 보험료에 대해서 소득 대체율 43%가 적용되니까 더 많은 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2026년부터는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 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조항이 국민연금법에 신설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기금 고갈되면 못 받을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니까요. 그래서 2026년 보험료 인상으로 손해만 본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10년 내도 나이 안 되면 못 받습니다. 둘째, 60세부터 받는 게 아니라 출생연도별로 수급 나이가 다릅니다. 셋째, 조기 수령 감액은 조금이 아니라 최대 30%입니다. 넷째, 퇴사해도 자동으로 안 끊기니까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2026년 보험료 인상은 손해만이 아니라 소득 대체율도 올랐습니다. 이 5가지 오해만 풀어도 잘못된 판단은 안 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보시면 더 와닿으실 겁니다. 이 사례들을 보시면 나도 이럴 수 있겠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이 사례들은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경우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연기연금 제도를 몰라서 65세에 바로 받다가 증액 기회를 놓친 경우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영애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65세 생일 되시자마자 국민연금 신청하러 국민연금공단에 가셨습니다. 이제 나이 됐으니까 받아야지 하고 생각하신 거예요. 공단에서 신청 처리해 주시고 박영희 씨는 한 달에 90만 원씩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동네 친구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혜 씨, 나는 67세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했더니 한 달에 103만 원 나온대. 박영애 씨가 나는 9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왜 차이가 나지? 하고 물어보시니까 친구분이 나 연기연금으로 신청했거든. 늦게 받으면 더 많이 준대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박영애 씨가 연기연금이 뭐야? 하고 되물으시니까 친구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정상 수급 나이보다 늦게 받으면 1년에 7.2%씩 증액되는 거래. 나는 2년 늦게 받아서 14.4% 더 받는 거야. 박영애 씨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본인은 65세에 90만 원 받기 시작하셨는데 2년만 기다렸으면 103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한 달에 13만 원 차이면 1년에 156만 원, 10년이면 1,560만 원, 20년이면 3,120만 원 차이입니다. 박영애 씨가 나도 2년 기다릴 걸 그랬네. 그때는 연기연금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 하고 후회하셨는데 이미 신청하고 받기 시작하신 뒤라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박영애 씨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연기연금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공단에서 한번 신청하시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답니다. 박영애 씨는 본인이 건강하시고 부모님도 장수하신 집안이라서 아마 90세까지는 사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25년 동안 한 달에 13만 원씩 덜 받으시는 거니까 총 3,900만 원 손해인 겁니다. 박영애 씨가 65세 때 신청하러 갈 때 공단에서 연기연금도 있다고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셨는데 공단에서는 본인이 신청하러 오시면 그냥 처리해 주시는 거지 굳이 연기하시겠어요? 하고 물어보시지는 않거든요. 두 번째 사례는 납부 예외 신청을 몰라서 실업기간 3년을 체납으로 기록한 경우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지훈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직장 다니시다가 50세에 권고사직을 당하셨습니다. 한지훈 씨는 퇴사하시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은 하셨는데 실업 상태라서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취업하면 그때 밀린 거 한꺼번에 내야지 하고 그냥 안 내신 겁니다. 보험료 고지서가 계속 나왔는데 한지훈 씨는 그냥 쌓아두고 안 내셨어요. 3년 뒤인 53세에 다시 취업을 하셔서 이제 밀린 보험료 내야겠네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셨습니다. 저 3년 동안 못 낸 보험료 지금 내려고 하는데 얼마예요? 하고 물어보시니까 공단에서 선생님 3년치 보험료의 연체료까지 합쳐서 약 500만 원 정도 됩니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지훈 씨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500만 원요? 그렇게 많이 나와요? 하고 되물으시니까 공단 직원이 네, 보험료에 연체료가 붙어서 금액이 커진 겁니다 하고 설명해 주셨어요. 한지훈 씨가 그럼 어떻게 해요? 500만 원을 어떻게 한꺼번에 내요? 하고 말씀하시니까 공단 직원이 분할 납부도 가능하긴 한데 그런데 선생님 실업기간이셨으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셨어야 했는데 안 하셨네요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지훈 씨가 납부 예외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시니까 직원이 실업이나 휴업 같은 이유로 소득이 없으시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시면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되고 나중에 추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고 설명해 주셨어요. 한지훈 씨가 그럼 진작 그걸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하고 억울해 하셨는데
이것도 본인이 알아서 신청하셔야 하는 거거든요. 결국 한지훈 씨는 500만 원을 분할 납부로 내시게 됐는데 만약에 납부 예외 신청을 미리 하셨으면 연체료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추납할 때도 이자는 붙지만 연체료보다는 훨씬 적게 내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한지훈 씨가 3년 전에 납부 예외 신청했으면 지금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셨답니다. 세 번째 사례는 2026년 첫째 자녀 출산 크레딧 12개월 확대를 몰라서 신청 안 한 경우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수진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2025년 12월에 첫째 자녀를 출산하셨습니다. 이수진 씨는 출산 크레딧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첫째는 해당 안 되고 둘째부터 받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동네 육아 카페에서 누가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2026년부터 첫째 자녀도 출산 크레딧 12개월 받을 수 있대요. 여러분 신청하셨어요? 이수진 씨가 그 글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뭐, 첫째도 받을 수 있어? 나는 둘째부터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수진 씨가 바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셨어요. 저 작년 12월에 첫째 낳았는데 출산 크레딧 받을 수 있어요? 하고 물어보시니까 공단에서 네,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임양한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출산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수진 씨가 그럼 지금 신청할게요 하고 바로 신청하셨는데 신청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가입기간 12개월이 추가되면 연금액도 늘어나니까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손해보실 뻔한 거예요. 네 번째 사례는 부양가족 신고를 안 해서 5년간 부양가족연금을 못 받은 경우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태호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65세 되셔서 국민연금 신청하러 가셨습니다. 김태호 씨는 배우자가 계시고 자녀도 계셨는데 부양가족 신고를 안 하셨어요. 부양가족연금이라는 게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본인 연금액만 받기 시작하셨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받으셨습니다. 5년 뒤인 70세 되셨을 때 동네 친구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태호 씨, 나는 배우자 부양가족 신고해서 한 달에 10만 원 더 받아. 김태호 씨가 부양가족 신고가 뭐야? 하고 물어보니까 친구분이 배우자나 자녀 부양하면 연금액에 추가로 더해준대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김태호 씨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저도 배우자 있는데 부양가족연금 받을 수 있어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공단에서 배우자 소득이 없으시면 부양가족 신고하실 수 있는데 지금 신청하시면 이번 달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김태호 씨가 그럼 지금까지 5년 동안 못 받은 건 어떻게 돼요? 하고 물어보시니까 공단에서 부양가족연금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 이후분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지난 기간은 대부분 소급해서 받기 어렵습니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양가족연금이 배우자 한 명당 한 달에 약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는데 5년이면 48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못 받으신 겁니다. 김태호 씨가 65세 때 신청하면서 부양가족 신고도 같이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하고 후회하셨답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반환 일시금 받고 나중에 재가입했는데 연금액이 적어서 후회한 경우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철수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직장 다니시다가 55세에 퇴사하셨습니다. 가입 기간이 8년이었는데 이철수 씨는 10년 못 채웠으니까 연금 못 받겠네. 그럼 반환 일시금이라도 받자 하고 60세 되셔서 반환 일시금을 신청하셨어요. 8년 동안 낸 보험료가 약 2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자 붙여서 2,400만 원 정도 받으셨습니다. 이철수 씨는 2,400만 원 목돈 생겼네. 좋다 하고 그 돈으로 생활비로 쓰시고 여행도 다녀오시고 하셨어요. 그런데 62세에 일자리가 생겨서 다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 가입 처리를 해주시니까 이철수 씨는 나 반환 일시금 받았는데 또 내는 거야? 하고 의아해하셨어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니까
반환일시금 받으셔도 다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철수 씨가 그럼 다시 10년 채우면 연금 받을 수 있어요? 하고 물어보시니까 공단에서 네, 가능한데 예전에 내셨던 8년치는 반환일시금으로 받으셔서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니까 이제부터 새로 10년을 채우셔야 합니다. 하고 설명해 주신 겁니다. 이철수 씨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럼 나 62세니까 72세까지 내야 10년 채우는 거예요? 하고 되물으시니까 공단에서 그런데 국민연금은 60세까지만 의무가입이고 그 이후는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까지만 낼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철수 씨는 62세부터 65세까지 3년밖에 못 내시는 겁니다. 예전에 8년 채우셨던 건 반환일시금으로 받아서 없어졌고 이제 새로 3년 내시면 가입기간 3년이 되는 건데 이건 10년이 안 되니까 또 연금 못 받으시는 거예요. 이철수 씨가 그럼 나 반환일시금 받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8년 그대로 두고 62세부터 3년 더 내면 11년 되어서 연금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후회하셨습니다. 반환일시금으로 2,400만 원 받으셨는데 만약에 가입기간 11년으로 연금 받으시면 한 달에 40만 원 정도는 받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20년 받으시면 9,600만 원이니까 반환일시금보다 훨씬 많이 받으실 수 있었던 건데 그 기회를 날리신 겁니다. 이철수 씨가 그때 조금만 더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할 걸 그랬어 하고 후회하셨답니다. 자, 이 5가지 사례를 보셨습니다. 연기연금 몰라서 증액기회 놓친 경우, 납부예외 몰라서 연체료 낸 경우, 2026년 첫째 출산 크레딧 확대 몰라서 신청 늦은 경우, 부양가족연금 몰라서 5년치 못 받은 경우, 반환일시금 받고 나중에 후회한 경우입니다. 이런 실수들도 실제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제도를 미리 알고 계셔야 손해 안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다 기억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지금부터는 지금 당장 점검하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대로 하나씩 확인하시면 손해보실 일이 없을 겁니다. 첫 번째, 퇴사 시 지역가입자 전환 신고하기입니다. 직장 다니시다가 퇴사하시면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셔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안 하시면 보험료 고지서가 안 나오고 그러면 미납으로 쌓이는 거거든요. 퇴사하신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시는 게 원칙인데 늦게 하셔도 괜찮으니까 꼭 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전화하시거나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앱에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저 퇴사했는데 지역가입 전환 신고하려고요 하시면 직원분이 처리해 주십니다. 신고하시면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 고지서가 나오는데 만약에 소득이 없으셔서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되시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에서 가입 내역 확인하기입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얼마나 냈는지,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앱에 로그인하시면 가입 내역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어려우시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가시거나 콜센터 1355로 전화하셔서 제 가입 내역 확인하고 싶은데요 하시면 알려주십니다. 가입 내역을 확인하시면 가입 기간이 몇 년 몇 개월인지, 지금까지 낸 보험료가 총 얼마인지, 미납 기간이 있는지 없는지 다 나옵니다. 특히 가입 기간이 10년 가까이 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10년 채우시도록 하세요. 9년 11개월에서 중단하시면 정말 억울하거든요. 세 번째,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하기입니다. 본인이 나중에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앱에서 예상연금액 조회 메뉴를 찾으시면 본인이 65세에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이 나옵니다. 조기 수령하시면 얼마나 받는지, 연기 수령하시면 얼마나 받는지도 다 계산해서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조회해 보시니까 65세 정상 수령 시 월 100만원, 60세 조기 수령 시 월 70만원, 70세 연기 수령 시 월 136만원 이렇게 나온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조기 수령하면 30만 원이나 적게 받는구나, 연기 수령하면 36만 원이나 더 받는구나 하고 비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미리 확인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만 60세 도달 전 임의계속 가입 신청 검토하기입니다. 60세 되셨을 때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시면 임의계속 가입을 꼭 검토하셔야 해요. 임의계속 가입은 60세부터 65세까지 5년을 더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데 60세 되신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60세 생일이 2026년 3월 15일이면 2027년 3월 14일까지 신청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 기간을 놓치시면 신청 자체를 못하시니까 60세 되시기 전에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59세쯤 되시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서 저 내년에 60세 되는데 가입 기간이 이렇거든요. 임의계속 가입 신청해야 하나요? 하고 상담받아 보세요. 다섯 번째, 가입 기간 10년 미만 시 임의가입 검토하기입니다.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신 분 중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분들이 본인이 원하시면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업주부시거나 무직이시거나 프리랜서인데 소득이 없으시면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하시면 임의가입으로 보험료를 내실 수 있어요. 가입 기간이 10년 가까이 되시는데 아직 10년을 못 채우신 분들은 임의가입으로라도 내셔서 10년을 채우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본인이 소득월액을 정하실 수 있는데 최저 기준으로 정하시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내시면 됩니다. 1년 내시면 120만 원 정도 드는 건데 이렇게 해서 10년을 채우시면 평생 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투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서 임의가입하고 싶은데요 하시면 신청 도와주십니다. 여섯 번째, 2026년 첫째 자녀 출산 크레딧 12개월 신청하기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임양한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출산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둘째부터만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첫째도 받으실 수 있어요. 첫째 자녀 낳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앱에서 출산 크레딧 신청 메뉴를 찾으시거나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산 후에 신청하실 수 있는데 연금 받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하세요. 2026년 이후 첫째, 둘째 자녀는 각각 12개월씩,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한 명당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또 2026년부터는 50개월 상한이 폐지되어 다섯째 이상 자녀를 낳으신 분들도 계속 크레딧 받으실 수 있어요. 일곱 번째, 조기노령연금 신청 전 감액률 계산하기입니다. 조기 수령 생각하고 계시면 신청하시기 전에 감액률을 꼭 계산해 보셔야 해요. 1년 일찍 받으면 6% 감액, 2년 일찍 받으면 12% 감액, 3년 일찍 받으면 18% 감액, 4년 일찍 받으면 24% 감액,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액입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앱에서 예상연금액 조회하시면 조기 수령 시 금액도 다 나오니까 그걸 보시고 판단하세요. 예를 들어서 정상 수령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인데 5년 조기 수령하면 70만 원이라고 나왔다면 한 달에 30만 원씩 덜 받는 게 괜찮은가? 하고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본인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오래 못 사실 것 같으시면 조기 수령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건강하시고 오래 사실 것 같으시면 정상 수령이나 연기 수령이 더 유리합니다. 이걸 꼭 계산해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여덟 번째, 본인 출생 연도에 따른 수급 개시 연령 확인하기입니다. 본인이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해요. 본인 출생 연도를 확인하셔서 수급 개시 연령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나이가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서 1965년생이시면 64세부터 받으실 수 있으니까 63세쯤 되시면 미리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셔서 내년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뭘 준비해야 하나요? 하고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홉 번째,
2026년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하기입니다. 2026년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준 소득월액 80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월 보험료의 50%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올해부터는 계속 납부하고 계신 분이라도 일정 소득 미만의 저소득층이시면 12개월간 보험료 절반을 국가가 지원해줍니다. 지역가입자시고 소득이 적으시면 꼭 신청해보세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하고 싶은데요 하시면 자격이 되시는지 확인해 주시고 신청 도와주십니다. 보험료 절반을 국가가 지원해 주시니까 부담이 훨씬 줄어드실 겁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퇴사 시 지역가입 전환 신고, 가입 내역 확인, 예상연금액 조회, 임의계속가입 검토, 임의가입 검토, 2026년 첫째 출산 크레딧 신청, 조기 수령 전 감액률 계산, 본인 수급 개시 연령 확인, 2026년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 이 9가지만 체크하시면 손해보실 일이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아신 겁니다. 자, 오늘 2026년 국민연금 달라지는 내용과 절대 손해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3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2026년 보험료율이 9.5%로 인상되고 이후 매년 0.5%씩 올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합니다. 둘째, 최소 가입 기간 10년 채우셔야 연금 받으실 수 있고 9년 11개월에서 중단하시면 수급권 상실하십니다. 셋째, 조기 수령하시면 최대 30% 감액되고 이건 평생 유지되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큰 실수는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하냐면요. 안 하시면 정말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가입기간 10년 못 채우시면 평생 연금 못 받으시고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 1년 놓치시면 신청 자체를 못 하시고 2026년 첫째 출산 크레딧 확대 모르시면 12개월 추가를 못 받으시고 부양가족 신고 안 하시면 매달 부양가족연금 못 받으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해가 쌓이는 구조예요. 그래서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행동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앱 또는 콜센터 1355로 전화하셔서 본인 가입 내역 확인하세요. 가입 기간이 몇 년인지, 예상연금액이 얼마인지, 미납 기간이 있는지 이거 5분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퇴사하셨거나 60세 가까이 되신 분들은 지역가입 전환 신고 또는 임의계속가입 신청 검토하세요. 이것도 전화 한 통이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2가지만 오늘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일이 없을 겁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 오르는 거, 소득 대체율 오르는 거, 크레딧 확대되는 거 다 기억하시고요. 본인 가입 기간 꼭 확인하시고 손해보는 함정 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덜어드리고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걱정만 하는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같이 잘 살아야 노후가 더 즐겁지 않겠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2026년 여러분의 국민연금 통장이 그 어느 때보다 두둑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